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8월 11일 1호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노렸던 마필들, 복병마들이 쏙쏙 꽂히는데 입상을 하는데 축막감들이 부러지면서 죄다 삼착이에요.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후반부에 적중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세를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자, 1호 경마 좋은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보겠습니다. 부산 1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승부처 공개합니다. 1라운드, 5라운드, 7, 8, 11, 13입니다. 11경주가 1호 최고의 선택입니다. 1호 승부처입니다.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1호 1경주 6등급 1300 8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경주입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힘을 실어드릴 경주예요. 1경주. 자, 1경주는 제가 지금 두 마필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트리 데뷔전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마필은 데뷔전부터 제가 눈여겨봤던 마필입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의 변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성장이 빠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9트리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고요. 그리고 또 한두 크리스모어 6,500만원 비교적 고가의 마필인데 지금 재검받고 나와서 두 번의 경주를 모두 순위권을 맴돌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역시 체형도 좋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고가의 마필이답게 체형 좋고 밸런스 잘 잡혀 있으면은 이런 마필들은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죠. 발성이 좋아요. 그래서 1경주는 이 두 마필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 2번과 7번 두 마필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승부처로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첫 번째 선택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6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드리밍보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경주거리 1600 이게 문제입니다. 1600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드리밍보이 같은 경우에 데뷔전 3위를 차지했어요. 제가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 훈련시 스피드가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단거리는 그냥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웬걸 실패, 또 실패, 그리고 1400으로 경주 늘린 가운데 순위권 정도. 내용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직전 경주 내용은 1400 첫 도전 나쁘지 않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이 스피드에 비해서 스피드는 상당히 뛰어나요. 순발력이 기복 있고 스태미나에 좀 약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근성까지. 이 기복은 당일 기수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최근 기세가 좋은 무준호 기수라면 빨리 끌고 나와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드리밍보이. 드리밍보이를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보고 풀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전 세력들도 윤곽이 좀 잡히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는 배당이 크게 나올 흐름은 아니다. 1600 드리밍보이가 가능한지 아닌지 요것만 이제 제가 판단을 해드렸는데 저는 가능한 쪽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 말씀을 드립니다. 뒤가 많이 탄탄해졌어요. 드리밍보이의 선전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될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3라운드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1번, 2번, 3번. 자, 인기 마필들 놔두고 이번 경주는 배당 마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인기가 덜 실리는 블랙스피드 5,800만원짜리면 비교적 고가의 경매 마필입니다. 데뷔전 순발력 괜찮았고요. 스피드 괜찮았습니다. 이 스태미나에서 좀 약점을 보이긴 했는데, 자, 이 약점을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이번 경주에 데뷔를 하는 마필이고요. 특히 이 마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주행심사를 4월달에 치르고 데뷔전을 6월달에 가져가면서 체중이 무려 30kg 정도 불어난 상황에서 데뷔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30kg가 마필의 체형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배꼬리가 쳐져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체중 불어난 거는 큰 문제 없다. 하지만 데뷔전 이후에 주행심사 이후에 데뷔전까지 좀 기간이 길었다는 점, 텀이 길었다는 점, 요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일단 정상 주기로 좀 들어오면 분명히 더 뛰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마필이고요. 자, 5번 다이아 X라는 마필입니다. 전혀 인기가 실리지 않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 마체가 좀 얇은 감은 있습니다만 발을 상당히 잘 씁니다. 체구는 적지만은 발뻗음이 시원하니까 주폭 신장력도 제법 커 보이고요. 그리고 강단도 있고 근성도 있습니다. 한참 두 단계 상위군하고 병합을 하면서 보여준 걸음이 제법이에요. 글로벌 위크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요. 상위군을 잘 따라갈 정도로 주폭 신장력, 발씀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마체는 얇아도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제껴놓고 배당이 좀 나와주는 4번과 5번 이 두 마필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4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천하건강, 남해역을, 트로피웨어 여기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패스하겠습니다. 5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1호경마 두 번째 선택을 여기서 가져갑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비트 드래곤, 은성 챔피언, 터프렌, 고트 바랄라, 날라, 일념신화 등등 다수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도전을 합니다. 자,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고트드 바랄라라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첫 승을 일궈냈습니다. 근데 경주거리를 1200 한번 우승하더니 단번에 1600까지 1400은 뛰어봤거든요. 데뷔전에서. 자, 이번엔 1600입니다. 저는 마방에서 충분히 계산이 섰다 라는 판단이에요. 마체가 얇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선 이후에 직선줄에서 추격하는 마필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 뒤에서 추격하는 마필들이 우세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부터 근성을 보이면서 쭉 치고 나가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트드 바랄라가 이번 경주
선행에 성공한다면 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드 바랄라를 주목해야 될 경주고요. 복병권 한도는 현장에서 오픈하겠습니다. 5라운드 1호 두 번째 선택 고투드 바랄라 6번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6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영광의 터치는 뭐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광의 터치 직전 경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충막감이에요. 그 정도로 이번 경주 편성이 그야말로 만만한 마필들만 출전했습니다. 현군, 뭐 중하위권, 약체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 뻔한 마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특히 복병권에서 주목하는 마필들, 뭐 대우마 같은 마필, 남의 미소 같은 마필,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마필의 어떤 기습 능력을 한번 중반, 초반 각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축으로 후차권 뭐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이 이제 6번, 8번인데 6, 8 좋아요. 두 마필 다 좋습니다. 이변이 발생한다면 4번과 3번 이 두 마필을 한번 이변 가능마로 뭐 큰 배당이 나올 마필들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또 인기를 모으네요. 매력은 없습니다. 인기마 잔치에 고춧가루를 뿌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1호 세 번째 선택입니다. 1호 세 번째 선택.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히어드킨이에요. 퀴안영웅, 국대스타. 근데 뭐 이 3두는 그야말로 박빙이죠. 인기도에서 그다지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충마 선정이 관건입니다. 자, 충마 선정. 제가 보는 이번 경주 축은 8번 국대스타입니다. 국대스타. 첫 승을 한 이후에 5등급 올라와서 그야말로 기복마로서 뭐 뚜렷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연이어서 3위를 차지합니다. 3위. 그 과정에서 직선주로 올라오는 힘이, 후미에서 올라오는 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뒤가 탄탄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존의 이 마필이 뭐 순발력이나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뒤가 탄탄해졌다면 이제는 국대스타가 한번 해줄 때가 된 거죠. 충분히 해볼 만한 여건, 편성을 맞이했습니다. 자,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7경주 8번을 축으로 놓고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 6번 인기를 모은 마필들 한도는 삭제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8라운드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네 번째 선택이죠. 1호 경마 승부처. 조금은 난타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원세이데이와 이제 퀸즈 플래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마필 모두 불안하거든요. 불안합니다. 믿음을 주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 외에 거의 전두수가 입상 가능권이에요. 인기는 모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뭐 빵이지만은 서기스타나 화이트 펠컨 무시 못하죠. 그만큼 이번 경주는 상당한 난타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마필,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5번
하이퍼포스가 되겠습니다. 하이퍼포스가 3위로 승급을 해버립니다. 준우승 3위, 그리고 5등급으로 올라와요. 5등급 올라와서 첫 번째 경주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실린 상황이었는데요. 뒤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소극적인 말머리를 일관하면서 끝이 납니다. 조금 더 밀고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도 후미에서, 외곽과 후미에서 고전하면서 3위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순발력보다는 요 스피드 부분, 여기서 이제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스피드, 발뻗음이 시원해지면서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향상된 하이퍼포스가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마필이다 라는 점, 5번 하이퍼포스 8경주는 5번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5번을 중심으로 힘을 한번 실어드릴 승부처입니다. 9라운드입니다. 4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경주입니다. 프레저왕, 닥터 위키, 세강 최강, 블랙 스프링, 이 4두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인데, 블랙 스프링이 58만 아니라면 뭐 그냥 여기다 별 쳐놓고 축 이러고 싶은데 58이에요. 좀 무겁습니다. 불의 저항도 57이에요. 인기마 2두가 부담 중량에서 상당히 과중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닥터위키나 2번 세강 최강을 이번 경주 축으로 넣는 게 조금만 더 유리한 흐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두 마필 중에서도 닥터위키, 세강 최강, 기세는 세강 최강이죠. 최근 입상 그리고 우승까지 하면서 꾸준한 오름세를 타고 있는 닥터위키가 기세에서는 윈이에요. 근데 세강 최강이 이날 입상한 이후에 승급전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순위권을 맴돌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결과보다는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 힘이 차면서 전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걸 경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경주를 거듭하면서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워풀한 경주를 풀어가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선두권을 닥터위키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인기마 블랙 스프링이 선두권을 프레스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선두권이 무너지고 종반 힘을 쓰는 마필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블랙 스프링이나 또는 슈퍼링킹이나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싹 무너지면서 세강 최강이 날라오는 그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과 2번이 좋아요. 부담 중량이 가중한 마필들보다. 그 중에서도 2번 세강 최강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성장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복귀 내용입니다. 10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킹드래곤, 파이어매직, 글로벌 위크, 맥스 드래곤, 썬더퓨리 뭐 등등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4번을 중심으로 꼬리찾기 압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늦게 날라와서 불안한 파이어 매직보다는 선두권에서 치고 나가는 맛이 있는 썬더퓨리나 글로벌 윅, 이런 마필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11경주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2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일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러브킹 이지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필의 사이즈 57.5라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러브킹 이지 직전도 57을 달고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0.5 늘어난 거예요. 0.5. 뭐 능력 발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러브킹 이지에 붙여먹을 마필들인데요. 자, 인기를 모을 마필이 4번 차밍 에이스, 5번 퀸즈 로드, 8번 포스트맨. 최근 기세가 좋죠. 요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는 상황이에요. 4번, 5번, 8번. 여기서 딱 한두만 남겨놓고 두 마필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자, 바로 승급전을 맞이하는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는 차밍 에이스, 퀸즈 로드. 직전이 승급전이었죠. 두 마필 모두 직전이 승급전이고 포스트맨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퀸즈 로드나 차밍 에이스 모두 승급전 선전 펼쳤어요. 퀸즈 로드는 바로 입상을 해버렸고 우승을 해버렸고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습니다. 차밍 에이스는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평소보다 좀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올라오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이 마필은 조금 더 빠른 이런 전개가 나와야 됩니다. 선두 뒤에 바짝 붙는 요런 전개가 나왔을 때 직선줄에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이런 전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전 경주는 전개에서 실패가 있었죠. 자, 퀸즈 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선두권 장악하면서 여유있게. 자, 포스트맨이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빠르게 선두권을 프레스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유형이에요. 5등급까지는 이게 통했는데 6등급, 5등급 하이군에서는 과연 4등급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포스트맨이 그대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마필은 능력 마필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숙제입니다. 쉽지 않다 라는 결론이에요. 저는 이번 경주 딱 한두만 살려두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4번 차밍 에이스. 직전 전개가 전혀 차밍 에이스의 전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5번과 8번은 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을 중심으로 차밍 에이스 3, 4는 기본 막건으로 엮어둡니다. 5번, 8번 삭제하고 나머지 마필 가운데 좋은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복병권 2마리에 힘을 실어볼 경주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도전 세력들을 잡아냈습니다. 자, 12라운드 넘어갑니다. 3등급 12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백두의 꿈 파워 사운드, 이강부동.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요? 스타데로 영광의 탱크. 만만치 않은 마필입니다만 백두의 꿈이 컨디션만 올라왔다면 저는 그냥 뭐 4호로 끝났다 내지는 5사.
백도의 꿈 컨디션이 문제예요. 문제는 많이 좋아졌답니다. 지난번보다 훈련 강도도 올렸고요. 강한 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밥도 잘 먹고 체식 상태도 좋아졌고 사형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훈련 강도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상태 올라온 백도의 꿈이라면 한방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백도의 꿈은 현장에서 체중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 시점에서 축으로는 파워 사운드가 좀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의 꿈이 컨디션이 정상이면 1200에서는 백도의 꿈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배당이 유력해 보이는 1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10대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일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라운 바이브맨, 데이라이트 킹, 연예인 페가콘, 미스키맨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 충마 선정이 관건입니다. 최근 기세로는 라운 바이브맨이 데이라이트 킹보다 우세하죠. 직전도 이겼고 데이라이트 킹을 한 1마 신차로 제압을 했습니다.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순발력, 스피드, 스태미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주, 이번 승부의 중심은 데이라이트 킹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몸값이 높다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한 없는 경주 내용 플러스 알파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데이라이트 킹이 첫 우승을 1400에서 일궈냈고요. 직전 연속 입상을 또 1400에서 해냈습니다. 경주 내용을 살펴보면 순발력, 스피드 있고 스태미나, 근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 마필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고가의 마필답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1600을 잘 뛸 수밖에 없는 원인, 요인이 이 마필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유연함. 이걸 갖추고 있는 마필들은 경주거리가 늘어났을 때 상당히 대응하는 능력이,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데이라이트 킹에게 요게 있습니다. 이 3S를 다 갖추고 있고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데이라이트 킹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경주마다 개인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자, 충마 선정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번, 7번 두 마필 중 7번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2번은 꺾어버리겠습니다. 7번, 2번 이거 들어와 봐야 먹을 것도 없고 저는 이런 맞고 들어오면 그냥 죽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정리해 드립니다. 2번을 꺾어버리고 7번을 놓고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승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14경주입니다. 1등급 16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보스 벌교의 꿈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함장군, 갤런트 워리어, 동트자보이. 일단 이번 경주는 점핑 출전한 마필들도 있죠. 닥터페이스, 갤런트 워리어, 매니피송 요런 마필들은 점핑 출전이에요. 점핑 출전했는데 갤런트 워리어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힘이 있는 마필 1600이면 가장 잘 뛸 수 있는 경주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핑 출전한 마필들은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1등급 올라온 마필 중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두 마필이 상태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과중해도 일단은 우세점을 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함장군이 공백 이후에 서서히 경주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마지막 경주 큰 이변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2, 3, 4 2, 3, 4 2, 3, 4 중에서 축 세우고 깔끔한 한 방 내지는 때리고 받치고 두 방 요 정도로 마지막 경주를 정리하면서 1호 경마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힘을 실어서 때릴 거는 13경주까지 때려놓고 마지막 경주는 깔끔하게 압축 정리 가능한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1호 14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좀 아까운 복병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 마필들이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중으로 연결시키지 못해드린 제 잘못이 큽니다. 축마 선정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됐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1호 경마는 그런 아쉬움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토요경마처럼 복병 다 잡아내고 안정적인 축마까지 엮어서 제대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